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은 다 누가 가져가는 거죠?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놀라지 않나요? 전부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생한 손실은 다 국가가 뭐로? 인플레로 인해서. 인플레 효과로 국가가 다 가져가 버린다. 요즘 인플레이션 엄청 발생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몇 프로죠? 기준금리가 3.5%, 미국은 5.5%, 5.5%잖아요. 금리가 엄청 올라 있잖아요.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 아니에요. 응? 돈 내릴 때는 또 다른 효과가 생겨.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봅시다. 여기까지는 유튜브에서 다 설명을 하더라고. 여기까지는. 유튜브에 설명을 하는 거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드린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교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3천만 원을 은행에다 놓으면은 9년 동안 해봐야 이것밖에 안 됐잖아요. 9년 동안. 자, 2%로 만약에 이거를 복리로 계산을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엄청난 차이가. 복리로 계산한다면. 그런데 은행의 이자라든지 전세금으로 산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효과거든요. 이럴 때는 그 효과가 무슨 효과냐면 항상 달리로 계산이 돼요. 이자 계산이 달리로. 근데 복리로 이자 계산을 안 해주잖아요. 복리로 이자 계산을 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엄청난 차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올해 졸업을 하잖아요. 내년 2월 달에 졸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아버지나 여러분들 삼촌이나 누가 돈 1,000만 원을 주면서 3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3천만 원을 주면서 야, 내가 이건 너 졸업 기념이니까 할아버지가 3천만 원 줄 테니까 너 이놈을 가지고 네 인생에 종잣돈을 삼아서 개척해라. 이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 시대에는 거의 없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시대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해줄 거라고. 할아버지나 부모님들이 해줄 거라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지금처럼 현금 형태로 보유하면 꽝이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자산 형태로 보유하든지 복리로 계산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복리 계산 투자를. 자, 여기서 봅시다. 이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달리로 계산을 했지만 정부가 3천만 원을 국가 부채를 화폐화해가지고 통화량을 시중에다가 유통을 시켰잖아요. 이 효과는 그러면 이 정부의 3천만 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복리로 나타납니다. 내가 보니까 복리로 나타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시장에다 쫙 뿌려주면, 자, 복리 계산하면은, 여러분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요? 복리 계산하면, 여기가 0이고, 여기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이고, 여기가 뭐, 가격이라고 하면, 여러분 복리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여기서 3천만 원을 복리로 계산하는 투자를 했으면 3천만 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시점은 뭐냐면 이 시점은 거의 50년이에요. 50년. 50년을 투자하면 이 정도 가요. 50년을. 한 30년을 투자하잖아요. 30년. 이건 50년이고 30년을 투자를 하면 이 정도 가요. 이 정도. 근데 달리로 계산을 하잖아요. 달리로 계산하면 그냥 이렇게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로 계산하면 이게 이자가 달리고 이건 복리예요. 복리로 계산하면 이렇게. 달리로는 이렇게 가고 복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자료를 보니까 만 원을 조금 비교 그런데 만 원을 10%로 50년을 투자하면은 이게 몇 배? 이게
117배야, 117배. 원금의 117배가 되는 거예요. 응? 원금의 117배. 원금의. 그런데 복리로 투자하기가 힘들잖아요. 누가 복리로 해주겠어? 안 해줘. 은행에서 전부 달리로 해주잖아요. 복리로 해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상품들이 있고, 지금 이 자산시장에서 3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듯이, 만약에 이 사람이 은행의 현금 형태가 아니라 자산시장에 3천만 원을 자산시장에 투자했다면 5천만 원이 되잖아요. 5천만 원이 내가 봤을 때 자산시장에서 형성되는 이 과정은 복리로 나타나는 것 같아. 현금 시장에서는 달리로 나타나는데 자산시장에다 투자를 하면 자산시장 자체가 복리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투자해도 20년, 30년이 지나면은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려, 이렇게. 117배 차이가 생긴다니까? 차이 자체가. 117배. 그러면 달리로 투자했을 때하고 복리로 투자했을 때 이 차이가 거의 100배 이상 차이가 나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가 복리로 계산해주는 복리시장이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은 복리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복리로 투자해야 이익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어디가 복리시장이냐? 자산시장이 복리시장이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산시장이 복리시장이더라, 이게. 지금 여기서 중앙은행이 3천만 원 빚내가지고 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조세가 발생했잖아요. 이것도 복리시장이야. 이것도 복리시장이야. 네? 근데 이 설명은 유튜브에서 별로 잘 안 하더라고. 내가 이제 검증은 안 해봤어요. 검증은 안 해봤는데 내가 느끼는 바로는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세요, 한번. 자,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을 하면은 여러분들 할아버지한테 종잣돈 1,000만 원, 3,000만 원 받으면 어디다 투자해라? 자산시장에 투자해라. 아니, 자산시장이 아니라 어디다 투자해라? 복리시장에 투자해라, 복리시장. 예? 복리시장에. 근데 그 복리시장이 어디다? 자산시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복리시장이. 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99%는 알면서도 이걸 못해요. 알면서도 못해. 알면. 우리가 이 이치를 깨우치면서도 실행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000만 원을 10% 계산해 준다는, 자, 1,000만 원을 10% 계산해 주는 어떤 복리시장에 투자한다면은 1,000만 원이 투자한다면 50년 뒤에는 얼마가 되냐면 11억이 돼요. 1,000만 원이 11억이 돼. 예? 1,000만 원이 11억이 돼. 그래서 졸업하는 졸업 기념으로 여기처럼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복리시장에 투자해. 복리시장. 그 복리시장이 어딘가는 여러분들이 찾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복리시장이 뭐다? 자산시장이다. 자산시장. 예? 자산시장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는 길이에요. 부자 되는 거야. 알아도 잘 못해. 왜 못한 줄 아세요? 투자는 뭐냐면 시간과 인내더라고. 시간과 인내입니다. 시간. 첫째 시간이야. 시간이고 두 번째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시간. 여러분, 30년 기다리겠습니까? 30년 동안 묻어놓고 기다리겠어요? 여기서 30년 동안 묻어놓고 기다릴 사람 한 사람 나오면 다행이야. 그럼 뭐 알고도 실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50년 묻어놓겠어요? 50년 묻어놓으면 1,000만 원이 11억이 되는데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행을 못 해요. 뭐 때문에? 시간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투자는 항상 시간이 흐르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미국의 예일대학의 어빙 피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셔의 방정식 이렇잖아요. MV는 PY야. MV는 PT라고 그랬죠. 이것을 MV는 PY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17판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Y분의 MV는 P잖아요. 이게 자산 가격이야. 자산 가격이요. 그러면 이건 M은 뭐야? 통화량이죠. 통화량이죠. V는 뭐야? 화폐 유통 속도죠. 속도. 이거는 뭐요? 이거는 국민소득이잖아요. 총량이잖아요. 자산 총량이잖아요. 그러면 뭐요? 자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통화량에. 그러면 이게 피셔가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피셔가 자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비례. 여러분, 통화 가치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국은행의 번원통화가 어떻게 증가해 왔는가를 한번 보세요. 딱 번원통화를 정부에서 발표한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해서 그림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정확히 이 그림하고 일치됩니다. 이 복리계산하고 일치돼요. 복리계산하고. 그럼 뭐예요? 정부의 통화량은 계속 증가해요. 재정학에서 배웠잖아요. 정부의 통화량이 계속 통화량이 증가해. 그럼 뭐예요? 자산 가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뭐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부의 번원통화의 증가의 그래프나 복리의 그래프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시간을 이겨내야 된다. 시간을. 그런데 시간을 이겨내려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갔어. 자, 10년 동안 묻었어요. 10년 동안 묻어놨어. 10년 동안 3천만 원 묻어놨어. 묻어놨는데 아이고 10년 동안 이제 부부가 이제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집 한 채 살려고 하니까 왜 돈이 없네? 해야 벌지. 쉽지가 않다니까. 30년 가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묻어놓으면은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묻어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후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저나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저잖아요. 저나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 다 누구한테 줘버리죠? 자식들한테 다 줘버리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최하라고 그러잖아요. 노인 빈곤율이 최하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세대에는 여러분들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노인이 됐을 때 그 노인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죠? 유대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렇게 묻어주잖아요. 그것이 유대인의 부를 이루는 원천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누가 가져간다? 그 부를 전부 국가가 가져간다. 국가가 가져가는데 그걸 뭐라 한다? 인플레이션 조세로 다 가져간다니까. 인플레이션 조세로. 여기서 중요한 거 2개 공부했죠. 3개 공부했네. 하나, 인플레이션 조세. 국가 채무의 화폐화.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아침에 어떤 유튜브 하나를 보니까 이걸 잘 설명했대. 여기서 이 내용만 설명을 했더라고. 그런데 이 내용을 깔고 있는 본질적인 이치가 뭐다? 복리계산이다. 복리계산. 복리계산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 복리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투자를 할 때 복리계산을 하는 상품에 투자해라. 그 복리계산하는 상품이 뭔가를 찾는 거는 여러분이야.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자산시장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자산시장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 어떤 자산시장? 주택시장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잘라면 어디 돼? 집에서 자잖아요. 집에서 자는데 그 집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그 집이 내 집이어야 됩니까? 전셋집이어야 됩니까? 전세로 사는 사람은 현금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고 내 집에서 사는 사람은 뭐요?
자산시장에서 사는 거에서. 내 집의 자산시장에서 사는 사람보다 복리계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복리계산이다. 예?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세요. 내가 그럴 것 같아. 감에, 촉에. 예? 그거를 이론적으로 한번 정립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통계를 또 잘하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처음에 3천만 원 투자한 게 쫙 커져가지고 그게 이런 식의 효과로 계속 가는 거야. 예? 인플레이션이 반영돼서. 왜 그러면 올해 반영된 인플레이션 내년에 또 그게 반영돼서 생기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리로 생기는 거지. 자산시장의 인플레이션은 뭐로 생긴다? 복리로 생긴다. 복리로. 현금 시장은 절대 복리 계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응? 자산시장의 인플레이션은 뭐로 생긴다? 복리 계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야. 복리 계산.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딱 아파트 하나 있는데 아파트 하나 산 것을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더라고. 이런 형태.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 딱 하나.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야. 평생 일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딱 아파트 하나야. 근데 그 아파트 하나 여러분들이 사업한다고 홀라당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부모님들한테 절대 자식들한테 그 아파트 주지 마라. 죽을 때까지. 그럼 갖고 있어야 집에라도 찾아오지. 죽고 나면 조금이라도 상속 받으려고. 죽기 전에 그 줘버리면은 꽝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탕에 뭐가 들어있다? 복리계산이 들어있다. 복리계산. 그 복리계산이 들은 복리가 적용되는 시장이 뭐다? 인플레이션 시장이 있고 그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반영된 시장이 뭐다? 자산시장이고 주택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되죠? 하루빨리 주택을 구입해야 돼요. 주택은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적용된다. 무조건. 근데 전세 사람은 어떻다? 전세는 달리시장이다. 달리시장이다. 전세는. 응? 그러면 그런 인플레이션은 또 누가 일으킨다? 국가가 일으키잖아요. 국가가 계속 돈을 푸는 거지. 국가가 풀고 싶어서 풉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푸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국가가 자산시장에 투자하지 않으면 다 빼간다. 이런 얘기야. 인플레이션 주어시로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야.